챙겨. 일본의 이익을 위하는 게 그게 일본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주진우야. 윤석열은 우선 타도해야만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타도 투쟁에 함께 떨쳐 나섭시다. 투쟁!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위안부 사기로 국민의 가슴을 찢은 대란 대등한 윤미향을 구속하라. 19년 12월부터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 너무나도 국가가 무도해졌고 아주 노골적으로 위안부는 거짓말쟁이, 자발적으로 배추고 식사부정에 대한 노골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을 것인가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본 구구들이 한국의 이 소위 뉴라이트나 혹은 약간 친일적인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술대를 개최해서 막 초청을 하고 돈을 주고 강연회를 개최해서 돈을 주고 그 초청한 인사들 몇몇만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수 있죠. 네. 이유연 씨, 유석춘 씨 이런 분들이에요. 심지어 주옥순 같은 사람도 초청하니까 거기에 어쨌든 낙성대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의 보고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하고요. 거리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대장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원 씨나 주옥순 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일본 대사관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인데 그 앞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데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됐다 이제. 위조됐다 그러면서 윤미향을 구속하라는 집회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 이 엄마부터 주옥순 대표 그리고 보수 집회 여기 있습니다. 제 주옥순 대표가 계속해서 윤미향 구속하라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더운데 생각을 이렇게 오래 이거 왔다. 너 말라고 봐. 너 말라고 그래. 잠깐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더운데 고생하시느라 왜 나와? 매주 수요일. 수요일마다 여기 나와서 집회하십니까? 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일본에서 좋아하시겠어요? 소녀상 철거해. 저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냐고. 성노예 한 게 자랑이냐고. 왜? 저 옛날 과거 100년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전 한국 전체에다가 저 위안부 동상을 세우느냐고. 위안부는 있었지만 강제로 끌고 간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나와라 이거야. 아니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증거는 없다. 그때 당시 조선이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포주들이 여성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간 거예요. 부모한테 돈을 주고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은 사람이 많다니까.
강제로 끌고 간 증거가 없습니까? 속여서 데리고 가고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그러면 그때 속인 사람들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인 업자들이었죠. 속아서 끌려가지 않았다. 호주에게 팔려갔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누가 일제로부터 그렇게 고생을 저희 할아버지나 동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다 일본 놈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고 매질당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다수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영구 집권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은 돈 그걸로 우리 기업이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요. 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놓고 위안부 박순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총소리 뻥뻥 일본이 나는데 우리를 가면 지배했지만 잠깐 동안에 돈을 많이 번단다. 그분들이 이 나라에 남겨놓고 간 네. 재산 이거 엄청 자, 다들 이 이걸로 이동 다 우리는 아시죠? 발전된 위안부 거야. 김순옥이 이걸 말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한반도에 살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본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일본법을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일본인들이었지. 송기정이 일본 여권 들고 나가서 마라톤 했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분들은 철저히 반성을 했어. 누가 반성을 했어? 일본 수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마다 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두 분 우리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서 잘못됐다 사과하면 되지. 어떻게 때마다 끼마다 365일을 사과한다고 해야 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일본의 사죄 요구는 그만하자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만 그래? 유진우 너 정신 차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별히 일본에 대해 일본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외교 한번 최고지. 바보야. 좌익 세력들. 독립기념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 일제지배와 일제지배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학교교육권, 사회교육권,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 김영석이 알았어요. 알았어? 뉴라이트잖아. 그렇죠. 저기 관장님 뉴라이트십니까? 뉴라이트 소리 나를 뉴라이트 소리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 아니 뉴라이트가 뭐가 잘못됐냐고. 난 뉴라이트에 활동했어요. 뉴라이트죠. 뉴라이트는 나쁜 게 아니야.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단체야. 1919년은 임시정부가 말 그대로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어떻게 건국을 했어? 본격적이야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이지요. 45년 8월 40일 해방이지요. 그때 강국이죠. 아니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은 광복 아닙니까? 아니 그건 논쟁을 내가 분명히 내 책에 설명을 했잖아. 1945년은 해방이었고 1948년은 광복이었다라고. 독립된 국가를 세운 것이 1948년이었고 그런 점에서 19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예요? 어떻게 친일 정부라 그래? 너 진짜 무식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나쁜 새끼들아. 정신 차려.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권이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친일 정권이라고 봐도 좋다. 그리고 친일 정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정권이어야 한다고요? 왜요? 아니 반일 정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약속 있어 지금 가는 길인데 하도 떠들어서 뭐가 선생님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런 거 보시면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할 일을 안 해요. 그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놀아? 역사의 그것을 기록을 보면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 잘못한 거. 그렇게 해결해야지. 이게 뭐예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윤석열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 줄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많이 확산됐다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제대로 된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이 국제 강화를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책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지키고 계속해서 소녀상을 잘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바보가 처음이다. 한국 역사상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될까라는 안타깝습니다. 분이세요? 제일 부분이세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75점. 75점. 75점이라는 건 역대 대통령이랑 비교하면 높은 편인 건가요? 높죠. 그럼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네. 역사는 다른 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무 조금 친일이 아닌가. 제일교포 선생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생각해요. 일본은 지금까지 사과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도 하고 히로시마에 찾아갔을 때도 핵폭탄 피해자 제일교포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한국은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일교포 주자도 그 10년대까지는 한국부터도 차별받아 있었으니 겨우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나 행동으로서 복잡한 마음이 좀 풀리고 가고 있죠. 나를 저렇게 친일파라. 先生のご意見をちょっと聞きたいんですけど、今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評価について点数にしたら何点ぐらい？ 1ですね。10点満点中1ですね。 10点満点の1。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1点だったら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何点ですか？もう評価の価値がないですよ。評価価値。あんなのおかしいですよ。いつまでもムン・ジェインなんかね、あのままいるのがおかしいですよ。この問題についてはもしかしてちょっとご存知ですか？私は知ってます。ソウルが撤去しないのがおかしいんですよね。なぜそれを突っ込まないのかいけないですよ。先生は反対の側ですね。もちろんもちろん。もしかして理由を聞きたいんですけど。역사と全く関係ない。歴史とは違う。事実じゃないっていう。日本の統治の前、統治の後、その時だけ売春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今でも一番多いですよ。サンフランシスコで、マッサージパーラーって言って10人中7人がハングサラですよ。ハングサで。その日本の時だけ純粋な人たちですか？違うでしょ。先生はならば自分からしたっていう意見。もちろんもちろん。だって証拠がないんだもん。今日ここに来たのは毎週来るのでは？私はほとんど毎週です。ほとんど毎週ですか？ 4年間ぐらい。キングビョンホン。そっちのところに属してます。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극우 단체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소녀상 앞에서 온전히 열리던 수요 시위는 1년 반 전부터 보수단체가 소녀상을 애워싸듯 주변을 선점하면서 소녀상에서 밀려난 모습이 됐습니다. 늘 시위를 열던 일본 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은 다른 시위에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이렇게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이 사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기일전 진짜 심기일전 심기일전